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산업기사 2021년 1회 산업기사 문제를 보는 순간 짜증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가령 합격을 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떨어뜨리려고 한 건지 좀 정도가 좀 너무 오버됐다라고 느낌이 많다.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시면서 아마 그 공부하는 스스로의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야, 너무 본인한테 또 열받겠지만, 뭐 시험 문제 끝나고 나서는 괜히 또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사실 간연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막 섞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 뺐고, 그리고 이제 간연도 몇 개 집어넣는데, 쉬운 거 몇 개 집어넣고, 정말 우리가 점수 60점대 맞을 수 있는 점수, 문항,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어떻게 했다? 너무 어려운 쪽을 너무 갖고 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요. 또 문제 풀면서 법이 없어진 것도 또 냈어요. 그래서 물론 접지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또 그 KC 법령이 다 바뀌고 판단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나왔다는 거죠. 판단 기준.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우리 이제 1부는 이제 주 교수님이 이제 먼저 찍었어요. 그죠? 주 교수님 찍었고, 이제 제가 이제 2부 찍는데, 제가 맞는, 문제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 풀어드렸고, 2번도 풀어드렸고요. 1번은 어차피 간연도에 있는 부분이에요. 간연도에서 어떤 분은 뭐 처음 봤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간연도에서 이게 한 2번 이상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고, 2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거죠.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 간연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외웠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아니다, 맞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주관보다는 이걸로 좀 판단을 하세요. 예. 자, 요거 이어가고 요것도 계속 문제 관계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3번. 이거요. 사실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자, 감면은 공사진도, 이게 뭐냐면, 공사 만회 대책에 대한 그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인데, 이게, 자, 감면은 공사 진도율 공정기획 대비, 월간 대비 몇 프로? 그쵸, 10%.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이 실적이 얼마? 누계가 5% 됐을 때는, 등등의 만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찍어서 맞힌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문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아플 텐데, 저도 처음 봤으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이건 버리는데, 이건 버리겠어요. 그죠? 이건 버리겠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자, 4번. 요건 좀 쉬웠어요. 그죠? 요거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 간연도 문제 푸는 데 있었잖아요. 그죠? 시험 보기 전에. 거기서도 제가 이제 말로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8점짜리인데, 연축전조 알칼리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장점 한 가지와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장점 뭐 있죠? 원래 어차피 알칼리가 더 세잖아요. 그죠? 세다는 게 뭐야? 수명도 짧고, 그죠? 충전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가 진동에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충전이라든가 과방전에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짧다, 아니면 수명이 길다, 아니면은 과충전에 대해 우수하다, 과방전에 대해서 강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점 하나만 쓰시오로 하는데 어차피 알칼리 몇 볼트? 1.2잖아요. 얘는 몇 볼트? 2볼트잖아요. 당연히 1.2볼트가 어떻게 전압이 낮죠? 전압이 낮으니까 배터리 개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좀 비싸다, 아니면 뭐 단자전이 낮다, 공체임이 낮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걸 쓰시게 되면 이제 비싸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축전지 알칼리 공충전압이 얼마냐? 그래서 얘는 얼마? 연축전지는 2V, 2.0V 써도 되고 2V 써도 되고, 알칼리는 2.2V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 방식 종류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부동 충전 방식이죠. 이 부동 충전 방식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있고, 그죠? 전원이 있고, 여기 충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충전기가 있고, 여기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가 되는 겁니다. 요게 충전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축전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축전지, 충전지, 부하가 병렬로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충전기가 부담하고 있고, 일시 대전력은
축전기가 부담 방식을 우리 뭐다? 부동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 과연 이 말뜻 그대로 다 쓰기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은 뭐냐면, 축전지는 자기 방전 보충과 동시에, 자, 중요한 건 평상시에는 또는 일상적일 때는 평상시에, 상시에는 부하전을 공급하고 충전기가, 그 다음에 일시 대전력은 누가 한다? 축전기가 부담 방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번, 4번. 요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250이 아니라 200이었어요. 이런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아니라 10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면 돼요. 그러면, 요걸로 할까요? 어차피 V분의 P에다가 방전율의 전격 용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V가 얼마? 100에다가 P가 얼마? 15kW를 내가 10으로 할게요. 1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방전율 얼마? 10이죠? 연축전지는.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 만약에 200이다. 그럼 이게 120 암페어 아워가 나오겠죠. 그죠? 120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2차 전류니까 배터리 용량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250이 아니라 200이고 15가 아니라 10이다. 그러면 120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옛날 간연도처럼 250, 15가 나오면 175가 되는 거고, 물론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 숫자가 틀려도 충분히 본인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옵니다. 건축가 조명에서 천장명과 간연도에서는 뭐만 있었죠? 여태까지 이제 건축가 조명이 5가지 쓰시 이렇게 나왔었죠. 5가지를 쓰나? 그 최근에 났던 간연도는 뭐냐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천장면에 설치하는 거. 그쵸? 다운라이트, 라인라이트, 라인라이트, 그 다음 핀홀, 맵 형광등. 그 중에 3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은 사실 저도 이게 암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천장면은 아까 4-5개 불러드렸죠. 그 중에 3개 쓰면 되고, 여기 벽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을 보면, 밸런스, 코니스, 광창조명. 그래서 아까 다운라이트, 라인라이트, 맵 형광등, 코퍼, 핀홀. 이 중에 이제 4가지 쓰면 됩니다. 4가지. 그 다음에 벽면은 좀 아마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밸런스, 코니스, 광창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어차피 이제 점수, 부분 점수죠? 부분 점수니까 하나에 1점씩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연대에 나왔는데, 천장과 벽면을 나눠서 쓸 수 있었는데, 아마 요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벽면은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도 뭐 부분 점수 맞추니까 충분히 아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다, 요 정도는. 자, 6번. 자, 전압이 100V 600W짜리 하나, 그 다음에 350짜리 한 대, 150짜리 한 대를 사용할 때 10A짜리 퓨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게 거의 바뀐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고리 퓨즈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통 퓨즈는 몇 배 견딜 것? 1.1배에 견딜 것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전류를 구하면, 자, 100V에다가 600W짜리 몇 개? 하나. 에다 플러스 350짜리 하나. 350 하나 쓸게, 그냥. 그 다음에 150 이렇게 하겠네요. 150 했더니 얘가 약 11A가 나온다. 그래서 10A짜리 퓨즈에 10A짜리 퓨즈에 여기에 몇 암페어? 11A가 흐르니까 1.1배까지 견디니까 용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에 간연도에는 용당되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1.1, 전에 간연도에 1.1배가 맞죠. 그러나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퓨즈에, 그죠? 퓨즈요. 여기 퓨즈, 이번에 KC 법 바뀐 거는 퓨즈 크기에 따라서 용당과 불용당 2가지 나눴죠. 그리고 여기 보면 4A, 4A 초과 16A 미만, 요거죠? 요게 들어가죠. 10A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5배에 용단되지 말 것. 1.9배가 흘렀을 때 60분 안에 끊어져야 뜻이죠. 그러니까 1.5배에까지 견디란 얘기죠. 불용단이니까. 따라서 원위치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1.5배 이하가 되므로 11A, 10A, 1.5배가 안 넘죠? 그 때문에 용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요것도 이제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단상 부하라 했어요. A, B, C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게 뭐예요? C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제일 큰 부하가 기준이죠. 그래서 왜냐면 A상을 기준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C상 자체가 33이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돼? 제일 큰 부하를 걸어야 변압기가 가부 안 걸리죠. 그래서 33에다 플러스 3상 부하가 20이니까
하나씩 커버하니까 3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9.67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이게 한 대 변압기죠? 근데 한 대 변압기, 죄송합니다. 볼트가 아니죠? 볼트가 아니고 변압기니까 KVA죠? KVA이고, 이럴 때, 단상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게 아니라 3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3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19.01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뭐 표준용량 구하는 얘기 없었죠? 그래서 그냥 계산값만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견적 문제,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에 새롭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견적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전력량, 계량기와 단상 이선시 15개를 신설. 그 다음에 3상 4선시 7개를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게 뭐예요? 철거를 한 다음에 신설한 거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철거하고 신설한 게 교체가 되는 거죠. 새로 단 게 아니잖아요. 없애고 새로 단 걸 교체했다. 바꿔치겠다는 거죠. 이럴 때 노무부 인건비를 계산하시오. 인공계산은 소수점짜리 셋째를 적용하고 노임은 95,000원. 너무 싸다. 그죠? 뭐 20만 원 줘야 되는데 그죠? 30만 원. 너무 심한가요? 자, 보게 되면 단상 이선식 용, 이거 계량기 한 개인데, 한 대, 요 단위가 한 대당을 얘기해. 한 대당 소용 전공 수가 0.14명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0.14명, 3상 4선식은 0.32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항상 요 견적은요, 요거 해설을 잘 봐야 돼, 조건이. 방폭이란 말 없었고, 여기 보면, 아파트 주택 10대를 초과할, 10대까지는 괜찮은데, 10대까지를 계량기에 설치할 때는 한 대당 0.70%만 따지겠다는 거지. 그럼 아까 몇 개죠? 35대죠? 35대. 35대에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 자, 단상 이선식 하기입니다. 단상 이선식은 35대 중에 10대에다가 0.14명이 되니까 1.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머지 25개. 그죠? 그 다음에 0.14 한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적용한다? 0.7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70%만. 그러니까 이게 2.4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단상 2선식이고 3상 4선식은 철거한 다음에 교체돼. 철거한 다음에 신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몇 개죠? 7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0.32명이 들어가고 그죠? 7개 곱해 0.32. 그 다음에 거기에 철거가 30%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 철거예요. 요건 철거. 요건 철거. 그 다음에 요건 신설이죠. 아니 요걸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요걸 하게 되면 7개 곱하기 0.32에다가 더하면 되고 또는 7 곱하기 0.32 곱하기 0.3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응?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둘이 합치면 되잖아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쳐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7 곱하기 0.32인데 요거에다가 그쵸. 여기까지는 신설이죠. 여기에다가 요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철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 7 곱하기 0.3에다가 2를 곱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돼요. 7 곱하기 0.32에다가 플러스 7 곱하기 0.3, 0.4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럼 이거 나와요. 요걸 둘이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나오고 요거 두 개 합치니까 얼마 나와? 2.91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하나 둘 합치고 여기 합치면 되죠.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했는데 뭘 이렇게 뭐 다 해. 어차피 요놈 1.4 그렇죠? 1.4에다가 2.45에다가 요 두 놈 합친 거 2.9가 합치면 6.762 따라서 곱하기 95,000을 하게 되면 642,390원. 그래서 답은 642,39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용할 건 뭐냐면 조심할 게 철거. 아까 새 거로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신선은 요걸로 하면 되고 철거는 여기에 30% 한다. 개수 곱하면 되고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쉬운 문제. 이거 주려고 하는 문제, 주려고 하는 문제. 자, 갈로시, 암건, 직매식이 있다. 매설 깊이가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갈로식이든 직매식이든 옛날에 직매식은 1.2, 0.6 갈로식은 1m 0.6이었죠. 이렇게 두 개. 근데 지금은 1.2가 뭘 바뀌었죠? 필기할 때 배웠겠지만 1m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압력을 둘 다 받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둘 다 뭐야? 1m, 1m가 되겠죠. 1.2가 아니고 요건 1.2가 아니고 1m 간다. 이런 건 주는 점수예요. 뭐 이런 걸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주는 점수. 요 정도로 다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런 문제인데, 변압계 내부 고장이 났을 때 2차 측 내부, 어떤 사람은 뭐 내부 고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부 고장을 안 주면 좀 웃기게 되죠. 왜냐면 사고 지점을 주든가. 그죠? 사고 지점 어디가 여기가 발생했다든가, 여기가 발생했다든가, 사고 지점을 줘야 차단기가 어디 떨어진지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부 고장이 줄 수 있을 거 맞아요. 만약에 사고 지점을 안 줬으면은 X를 주든가 아니면 내부 고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두꺼운 차단기 ELB가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여기 이제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콘센트가 있는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합선됐어. 불이 탕 튀었어. 그럼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 전류가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압기 안에 내부 고장이 나면, 그죠? 내부 고장이 나면 전류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차단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V12가 돼요. 진공 차단기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내부 고장 대신 이렇게 X 줬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줬다. 그러면 이제 ACB가 되겠죠. ACB가 되고 여기다. 그럼 MCC가 먼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지금은 뭐 이제 내부 고장이니까 진공 차단기밖에 답이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요? 그 대신 간연도 문제는 아니에요. 유출해야 돼요. 간연도 문제는 아닌데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도가 나왔어요. 원래 이도는 공사기사 문제입니다. 공사 산업기사. 그래서 이도는 8T분의 WS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T는 수평장력이죠. 수평장력인데 만약에 인장하중을 주면 반드시 안주연료는 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위 무게죠. 매대당 무게란 말이야. 킬로그램 퍼 메타란 말이야. 근데 단위 무게인데 여기에 보면 뭘 줬냐면은 경관이 100이고 2도가 일 때 여기 보면 전선 자체 무게, 전선 자중이 0.33, 풍합 하중이 얼마? 0.60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합성 하중 어떻게 구해야죠? 합성 하중은 전력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선 자중에 플러스 그쵸? 풍합 하중을 더하면 되죠? 빙산라중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잘못 쉽게 뭐냐면 메다 제곱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풍합 하중이 0.608 곱하기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면 경관을 곱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킬로그램 퍼 메다라고 했죠. 메다당 킬로그램 줬기 때문에 그냥 집으면 되고 얘도 킬로그램 퍼 메다당 무게 줬기 때문에 그냥 집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도 D는 8에다가 T 수평장은 안 줬고 인장은 1480 줬기 때문에 안전이 2점이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전선 자중이 0.334 사이에 제곱이고 요거 제곱이죠. 그 다음에 풍합 하중이 0.608 8의 제곱이고 곱하기 8t면 WS제곱이니까 여기 경관이 100의 제곱 이렇게 하면 1.29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이제 W가 문제가 되죠. 요게 아마 전선 자중에 플러스 WP의 제곱 요 놈을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또 문제시 고민을 많이 하고 곤혹스러웠던 문제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13번은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번 이것도 간연도에 딱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건데 1차 측 탭이 22,900인데 자, 그렇죠? 1차 측 탭이 22,900이에요. 이거를 21,000V, 21,900으로 탭을 해서 원래 이제 22,900일 때 여기에 얼마? 370이라는 얘기예요. 370인데 이거를 21,900으로 하게 되면 2차 측 탭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2차 측 탭이 어떻게 되냐. 근데 어차피 뭐냐면 1차 측의 변압기가 1차와 2차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측에 전압을 올리려면 2차 측에 전압을 올리려면 1차 측을 내려야 되고 1차 측의 전압을 내리려면 1차 측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올릴 만큼 내려가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탭은 2차 측의 새로운 탭은 어떻게 했냐. 원래는 2차 전압 탭을 현재 1차 탭의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측을 올리려면 1차 측을 내리고 2차 측을 올리려면 2차 측을 내리려면 1차 측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V2는 1차 탭은 현재 탭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변경할 탭이 되는 거죠. 얘 1이 되니까 2차 전압이 얼마죠? 370에다가 곱하기 현재 탭이 얼마? 요거 올라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밑에 변형할 탭이 얼마야? 21,900이 되죠? 21,900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탭은 얼마야? 22,900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는 2차 측의 전압을 올리려면 1차 측을 내리면 되고, 오케이? 2차 측의 전압을 올리려면 1차 측을 내리면 되고, 2차 측을 내리려면 1차 측을 올리면 된다. 그게 탭 조정 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간이연도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게 안 나왔어요. 요거 15번은 뭐 사실은 보편적인 문제죠. 수용과 인력의 22,900에다 차단 용량이 200MV, 변압 용량이 10MV고 임피던스 4.5일 때 2차 측에 필요한 차단 용량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12.1이라는 얘기고 얘가 12.2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4.5라는 얘기죠. 자, 여기 차단기 1차 측 용량이 얼마다? 얘가 이제 200A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단기 이거 구할 때 전원 측의 사고 전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원 측을 무조건 뭐 해야 돼? 기준을 해야 돼.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줘야 돼. 몇 프로라고 원래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줄 때는 뭐다? 차단기 용량을 주거나 여기 기준 용량을 주면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구하면 돼? 이 용량을 주거나 차단 용량을 주거나 퍼센트 임피던스를 안 주고 여기에 기준 용량을 줬어. 기준 용량을 주면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차단 용량은 달랑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P 달랑 용량의 100에다가 균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근데 보통 얘가 균 용량을 주면 얘가 균형 들어가면 돼요. 달랑 용량을 이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 균 용량 안 줄 때는 어떤 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안 줄 때는 그쵸? 변압 용량 기준이죠. 기준 용량을 안 주면 변압 용량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 얼마 줬어요? 10M에 줬잖아요. 그러면 10M가 기준 용량이 되는 거지. 안 줬을 때는. 그래서 뭐 차단 달랑 용량이 200MV 그 다음에 100에다가 기준 용량 얼마? 10.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네요. 5%. 따라서 얘하고 직렬이죠? 그 4.5에다 5를 더하면 9.5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요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9.5에다가 100에다가 몇 MV 기준? 10MV 기준. 그래서 105.26MV다 라고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연도에서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그 산업기사에서 요 정도 난이도면 딱 좋은 문제예요. 사실 요 정도면 요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했던 거고요. 자, 요거 17번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바뀌었어요. 원래 선이란 말 안 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KC 기준에는요. 접지 도체, 보호 도체란 말을 써요. 이게 선이란 말 안 쓴단 말이야. 그림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KC는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KC에 있는 TN, TT 같은 경우는 뭐냐면 Y가 선 델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전원측이 그 L1, L2, L3 전원측 접지하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성선이란 말 보통 보호도체, 중성도체, 그 다음에 보호도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고 이 그림 자체가 뭐냐면 간연도인데 이게 사실은 내선 규정이 있어요. 내선 규정 또는 뭐 우리 판단 기준 뒤쪽에 마지막 장에 이제 IC 규정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판단기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말 자체도 KC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출제하시는 분이 놓친 거예요. 왜냐면 KC의 그림을 다시 수정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판단기준에 있는 그림을 KC에서 옮길 때 수정해서 옮겼어요. 그럼 그 수정한 걸 그림 갖고 질문해야지. 그냥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물론 이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는 순간 그냥 쓰면 되겠대. 간연도에 있는 문제네 라고 하지만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왜? KC는 이런 그림이 없거든요. 맨날 KC 한다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한다, 의무적으로 한다고 따라와라 해놓고서 진짜 시험 내는 거 없으면 그냥 옛날 거 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비판하는 건 좀 죄송한데 비판은 받아야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팬이잖아요. 여기 보면 중성선 마이크. 요건 T자. 보호선과 겸용할 때는 두 개 다 들어가면 되죠.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요. 여기 이제 R, S, T. 여기 N상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완성하시라고 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비판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이냐면, 요 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찍습니까? 안 씁니까? 이거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코치를 안 받아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죠. 선생님들이 이거 하기 싫으면, 점 찍기 싫으면, 이렇게 해서 점빠 이렇게 가라.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럼 점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에? 점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선생이라면 그래도 맞게 해주죠. 왜? 요거 하나 따서 그냥 취업하려고 한 거니까 자기 따가세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디서 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따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딴 건지, 여기서 딴 건지, 여기서 딴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정석들에게만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점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출도 접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호도체, 이렇게 되고. 여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팬이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T자에다가, 그죠? 방송 마이크 하면 되고, 그죠? 요거는 중성선이니까 요걸로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보호도체니까, 요건 외암접지 보호도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랬는데, T자 모양이 약간 다르네요. 네. 십자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질문이 오는 게, 선생님 저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맞게 해줘요. 이런 것까지 뭐, 방향이 이쪽이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했다. 맞게 해줘요. 이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든 맞게 해준다. 단지 이제 점을 찍었느냐, T를 했느냐, 두 개 겸용했느냐, 요것만 정확히 맞추면 다 맞게 해주고. 뒤에도 남았죠? 뒤에는, 요거는 이제 중성선이 없는 방식이죠? 요것도 원래 표시해야 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중성선이 있는 거. 얘는 중성선이 없는, 이게 표기를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나는 두 개 다 중성선이 있는 걸 볼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번 기기는 중성선이 필요 없는 놈. 1번은 중성선이 필요한 놈. 2번은 중성선이 필요 없는 놈을 갖고 그리라.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딸랑 이것만 주고서 하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그러면 이 노출 도전성이 변화기 원투에서 난 N상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난 저번에 왜 이렇게 그냥 따라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얘는 뭐예요? 중성선이니까, 방송 마이크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건 N상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N상이 아니라 N상이 없다 그랬죠, 참? N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외암 접지해야 되겠죠? 보호도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T자. 이렇게 표시하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좀 보완돼서 문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이것도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그냥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자, 분기를 씁니다. 분기를 쓰는 것은 다행히 이제 그 과연료 차단기가 이제 16이냐, 이게 15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32죠? 32를 30 올 거냐, 63을 60 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주택용이고, 얘가 산업용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딱히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다 이걸 하는데, 그건 원래 KC법에게 딱 넣어줘야 돼요. 그래, 혼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되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15A, 아직도 30 많이 겸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단기 회사에서는 16인데 15A 같이 쓸 수 있다.
30인데 30과 같이 겸용해 쓴다. 이렇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단기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걸로 기준한 건 맞아요. 주택용은. 그래서 이걸로 기준하는데 다행인 게 이제 우려가 이제 뭐냐면 16을 줬기 때문에 그 우려가 없어졌다는 거죠. 땡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류가 줬기 때문에. 원래가 총 설비 용량에 총 설비를 구한 다음에 얘가 VA죠. 피상분을 구한 다음에 전압에다가 분기로 전류를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얘도 전압이고 얘도 전류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에 16A가 되는 거니까 전압은 총 설비를 전압으로 나누면 전류가 나오겠죠? 전류가 나오면 그때 16A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총 전류를. 한 개당 16A를 커버하니까.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할게요. 얼마? 40W짜리가 있는데 몇 개? 85개다. 85개인데 얘가 와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피상분리 기준이니까 0를 나눠야 되겠죠. 0.85. 그럼 여기에 4000V가 나옵니다. 4000VA가 나왔어. 자, 그러면 전압이 얼마? 전격 전압이 220. 220이고 하나당 전류가 얼마? 하나당 전류가 16A. 딱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뭐냐면 80%에 된다. 이 말은 뭐냐면 16A에 0.80%만 걸리게 한다는 게 다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6A에 얼마큼만 80%만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수용료를 줬어요. 수용료는 설비 용량에 곱하기 수용료 하면 되겠죠. 그 여기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료 0.8이다. 그러면 여기 0.8 곱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1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따라서 1.42니까 몇 분기? 그냥 이거는 2분기로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요. 또는 뭐 16A 2분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2분기로만 써도 되고요. 답은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끝냈는데요. 마무리 지면 18번은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거 17번도 간연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간연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풀 수 있다고 보시고요. 시퀀스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요것도 풀 수 있는 문제. 문제는 이제 요것도 풀 수 있고 요거죠. 요거 어려운 거. 아까 두 번째 어려운 거 두 개가 나왔고. 자, 요거 뭐 풀 겁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워요. 요것도 간연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기사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3개. 요것도 헷갈렸을 거예요. 요것도. 헷갈렸을 거예요. 특히 요거 4개. 요거 빼고 4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5개. 5개. 왜냐면 이게 부분 점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낱개로 나눠져 있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한 태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부분 점수가 저는 안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쉽지만.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 가설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떡하네? 요거 6개, 5개.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맞췄을 거고 요건 좀 맞히기 어렵지 않냐. 그 부분 점수 나올 거고. 그러면 5.5개. 요거 모르는 거죠? 6.5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것도 저 기사 문제인데 대략 6.5개 정도는 다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6.5개면 그래 반올림해서 7개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당 만약에 6.7점이라고 봐요. 6점만 해도 66이 36이죠. 그 36점이니까 결국 이제 64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간연도에서. 근데 결론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두 개 틀리게 되면 결국 이제 60점에서 58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변별력은 좋은 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내서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기사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